개천절인 지난 3일에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집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 속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 내용 짚기 전에 잠깐만 짧게 제가 아까 전달해 드렸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된 내용 저희가 짚어볼 건데요. 이게 2018년 5월에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검찰이 구형한 게 1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정황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진행자의 정리대로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일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법정에서 계속해서 심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헬기 사격이 존재하였는가 여부도 결국은 간접적이나마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또한 재판의 결론도 중요합니다만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예. 이 재판,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과연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가 네네.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몇 차례 직접 출석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직접 출석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고에 따라서는 실제로 어떤 유죄라면 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또 유죄를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처벌로 이어질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또 당시 재판을 진행하던 또 재판장이 또 정치권과 관련된 그런 일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논란과 화제거리를 낳고 있는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본인의 행위에 의한 그 단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피고인이 되어서 이 유죄와 무죄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부분들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구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았는데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1년 6개월의 구형이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형법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네. 따라서 물론 뭐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인데 고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 아니라 실제로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인지 네. 또 만약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 형량이 어떠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 또한 고령입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라도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이 5.18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예. 또한 아직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살아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 이 결국 5.18 관련된 단죄가 아니라 지금은 명예훼손 관련된 사자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따라서 재판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두루 고려하겠습니다만 또한 냉정한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또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형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구형은 내려진 것이고 선고를 어떻게 받느냐 또 유무죄 여부 이제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나 그 이제 가정입니다만 양형이라는 게 반영될 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 얘기도 꺼냈었고 고령 인정 이런 것들을 많이 거론했었잖아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선고가 내려질 때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된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연령 등도 그 양형에 고려하건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네네네. 재판을 받을 때의 태도, 또 그 전에 수사에서의 어떤 태도, 그리고 또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현재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의 객체는 대상자는 이제 그 사망을 했고 예. 유족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유족들과의 어떤 현재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한 유족들이 현재 어느 정도로 이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처벌을 강하게 바르고 있는지 등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좀 짧게 다뤄봤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집회얘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은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헌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구체화돼 있습니다. 예. 우선 집회 시위 중에서 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뭐 공공의 안전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끼치게 명백한 집회 시위는 안 되고요. 예.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개 집회와 시위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신고 내용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경찰이 이제 그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다만 이런 금지나 제한에 대한 통고는 이제 처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고 그 후에 아마도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2011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결론으로 나올 것인지 예. 아니면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 예. 즉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엄청난 사상 초유의 위험, 예. 이 위험을 중요시하게 본다면 이번에 차벽 설치 등은 과거와 달리 문제가 없다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지금 뭐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결정 사안들 다 이제 거론해 드리면서 법적인 근거들까지 각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도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차벽이라는 수단 때문에 아무래도 논쟁이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차벽을 세울 만큼 이 상황은 위급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번 이제 광화 8.15 광복절 집회 때 또 이제 문제가 좀 됐잖아요. 네네. 네,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더 강력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예. 다만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법률가로서 2011년 결정을 그대로 대입해서 본다면 다른 수단도 있지 않는가. 예. 또는 저렇게 차벽을 세워서 원천 봉쇄하는 것 외에 좀 절충적인 수단도 있지 않는가. 예. 이런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따라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또 예. 이번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과 관계없이 예. 이 법률적인 판단은 또 별개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제 심리를 시작한다 한다면 예. 아마도 정권 다음 정권에서나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법이 먼저냐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이 먼저냐 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방역적 측면을 고려하자면 그 말도 맞고 또 집회의 자유를 또 내민다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 결정은 조금 이따 내려질 텐데 제일 가까운 건 이제 결국에 한글날 집회가 남아 있어서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광복절 때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당시 집회와 시위에 참석한 그런 참석자들도 방역 조치에 응하지 않고 또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예. 인한 문제가 됐고 또한 이번에 그 한글날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강력한 조치 때문인지 아니면 참석자들의 어떤 그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개천절 집회는 심각한 어떤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런 부분도 한글날 집회에 대한 법원과 그리고 정부의 조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도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회를 또 강력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에서는 예. 이거 봐라, 우리 네네. 문제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 풀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정부와 또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예. 라고 또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정답이 무엇인지 딱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참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